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우리 그 경제 수학이 이제 10주차 시간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14장이 되겠습니다만은 행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좀 학습을 하고 이어서 이제 그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행렬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에 대한 연산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칙 연산 중에서 저희가 덧셈, 뺄셈, 곱셈을 있지만은 나눗셈이 사실은 행렬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행렬을 통해서 사실 이제 단위 행렬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 행렬에 대한 연산을 공부하고 역행렬을 공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경제 모형을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으로서 묘사를 하고 이걸 다시 행렬 연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풀어가는 어떤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관련된 스킬셋을 저희가 이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준비한 내용으로부터 해서 한번 오늘의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전체의 내용을 저희가 이제 한번 로드맵을 보면서 이번 주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제 수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이를 다시 또 탐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 중에 저희가 어떤 그 모형을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론 내지는 하나의 문법으로서 저희가 이제 경제 수학을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뭐 동사, 명사, 형용사 이런 것들을 배우듯이 저희가 이제 집합과 명제, 함수 이런 개념들을 저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는 어떤 그 모형을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극한의 개념이라든지 미적분의 개념 같은 것들을 이제 배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묘사를 해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의 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이번 시간에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무언가 이제 다루어서 내는 어떤 과정들 속에서 특히 이제 역행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역행렬을 계산한다고 했었을 때 이걸 가지고서 다시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이제 배울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좀 테크니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천천히 진행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교과서가 이제 크레이머 공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어프로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 중간고사 때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험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교과서의 범주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과서에 없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추가로 좀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과서 너무 컴팩트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상식선으로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우리 교과서에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지만은 내가 이런 거는 여쭤보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행렬식이란 무엇인지 그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식이 이제 0이 나오는
그런 특이 행렬들 같은 경우는 역행렬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전에 지금 저희 했었던 것이 투바이트 행렬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배웠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뭔가 생김새를 잘 보면 이타 방정식의 근의 개수, 판별식을 이용하는 법, 이런 중학생 때 배웠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약간 좀 유사성이 있는 거를 배우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선형대 수학을 배우면서 2차 함수 근해 공식 외웠던 것처럼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풀어갈 수 있구나 정도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실제 저희가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들로서 좀 더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이제 앞에서 보셨던 2x2 행렬의 역행렬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 경제 수학을 배우고 선형대수를 배우는 목적 자체가 말하자면 저희 눈에 보이는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잖아요.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2x2로 사실 설명 가능한 현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단한 그런 현상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2x2만으로는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부터 좀 더 큰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행렬 도출 방법을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augmented matrix 그래가지고서 첨가 행렬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뭔가 좀 보통 augmented 그럼 증강이란 말도 최근에 쓰긴 씁니다만은 매트릭스는 매트릭스인데 뭔가 좀 추가가 된 녀석들을 저희가 배울 거예요. 선형대수에서 저희가 첨가 행렬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면 행렬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를 첨가 행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래쪽에 식이 있습니다만은 개수 행렬 A가 있고 행렬 방정식 AX는 B가 있었을 때에 첨가행렬 A, B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첨가행렬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하는지 이제 천천히 한번 보죠. 우선 그 연립방정식 3개가 있어요. x 플러스 2y 플러스 3z 그 다음에 3x 플러스 4y 플러스 7z는 2도 있고 6x 플러스 5y 플러스 9z는 11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서 개수행렬하고 행렬방정식 형태로 저희가 이걸 만들어 본다 그러면 A는 결국은 그 개수들을 쭉 X, Y, Z 순서대로 따와서 1, 2, 3, 4, 7, 6, 5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찾고자 하는 X, Y, Z를 갖다가 이제 찾기 위해서 그 오른쪽에 있었던 0과 2와 11을 그걸 이제 벡터를 떼와 가지고서 A와 B를 갖다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그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고 싶은 방향은 아래쪽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갖다가 왼쪽에다 놓고 오른쪽에다가는 이 시스템의 솔루션을 갖다 찾아 놓는 이러한 그 형태로 저희가 이제 가보고 싶은 건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행렬의 기본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체계적으로 해결을 해 가지고서 해를 찾아갈 겁니다. 역행렬을 찾을 때도 첨가행렬을 쓸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을 때 이렇게 썼었는데, 예컨대 이제 행렬 C가 있고 역행렬인 C 인버스를 갖다 저희가 이제 지금 찾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는 행렬이 13, 50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오른쪽에다가 딱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좀 길쭉한 형태가 될 텐데, 이거를 가지고서 뭔가 오퍼레이션을 좀 해가지고서 오른쪽에 보이는 형태로 이제 좌와 우가 바뀌었죠. I가 왼쪽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C의 역행렬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할 때에도 그 첨가행렬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오퍼레이션을 갖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둘씩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오퍼레이션의 종류로서 행렬의 기본 행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행연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둘씩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로우 스위치 그래가지고서 행의 위치를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A, B, C, D, F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보시게 되면 D, F, A, B, C 식으로 위와 아래를 갖다가 맞바꿨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행 위치를 갖다 맞바꿨다 그래서 로우 스위치라고 그럽니다. 로우 스위치를 갖다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쭉 말하자면 대각선에 일들이 쭉 있는데 그걸 갖다 가운데 한번 딱 틀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해당되어 있는 행들이 위아래를 갖다가 싹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로우 스위치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그 행 연산으로서 로우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름에서부터 짐작하실 수가 있지만은 0이 아닌 어떤 스칼라를 갖다가 곱해주는,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행에 대해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K를 갖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K, D, K, E, K, F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그 말하자면 일정 배율로 해당 행을 갖다가 이제 키우는 것들도 행렬의 기본 행 연산에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쭉 내려가다가 내가 몇 번째 행은 내가 좀 몇 배수로 뻥튀기 해야겠어 싶은 데다가 이제 저런 거 갖다 집어넣고서 곱하면 이제 스칼라가 곱해지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죠. 또 다른 그 세 번째 행 연산은요. row addition 그래가지고서 행을 갖다가 더해요. 그래서 위에 행하고 아래 행을 갖다 더한다든지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결과로 그 행을 그 저기 매트릭스를 갖다 몰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에 말하자면 이제 어떤 상수를 갖다가 곱해가지고서 다른 행하고 이제 엎어 쳐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저희가 원하는 어떠한 모양의 형태로 이 행렬을 갖다가 다시 그 리어레인지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요. 이걸 갖다 뭐 외우거나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실제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실제 그 기본 행 연산으로 통해 가지고서 행렬 연산하는 걸 갖다가 직접 보시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음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역행렬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서 가우스 조단 방법이라고도 있습니다. 단위 행렬을 저희가 보통 또 가우스 행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1차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선형대 수학에서는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기술인데 이제 일명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역행렬을 구할 때도 쓰고 연립 방정식 풀 때도 쓸 수 있고 나중에 이제 LU 분해라 그래가지고서 위아래 이렇게 스플릿 시키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가우스 조던 방법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은 그 행간소 사다리꼴 행렬 그래가지고서요. 오른쪽에 이제 영어를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Reduced row echelon form 그래가지고서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0과 1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1들이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튀어나오는 형태로 어레인지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하도록 그 하는 것이 마우스 조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아래쪽 그림에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앞에서 보셨잖아요. 그 연립방정식 풀 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갔었죠. 그래서 그 Augmented Matrix의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건 뭐 전형적인 그 연립방정식 형태잖아요. A11, A12, A13에다가 XYZ 대응시킨 다음에 그게 이제 B1, B2, B3 이런 식으로 다 링크되는 건데 뭔가 행렬 연산을 갖다 쪼물쪼물 해가지고서 오른쪽 형태로 쇽 보내주게 되면은 x는 b1 프라임 나올 거고 y는 b2 프라임 나올 거고 z는 b3 프라임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우스 조단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배우는 거죠. 가우스 조단 방법은 이제 우리 그 한번 제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해도 당황하실 필요 없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손으로 적어가면서 따라해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이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다음과 같은 3차 정방 행렬 A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2, 1, 1, 4, 6, 0, 2, 7, 2,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정방 행렬 A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뭘 추가하냐 그러면은 제가 약간 그레이하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3x3 있죠? 100, 010, 001 되어 있는 거를 오른쪽에다가 딱 붙여줍니다. 원래 매트릭스하고 이제 구분이 좀 돼야 되니까 가운데다가 이제 세로줄을 하나 싹 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그 다음 스텝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보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행 전체를 세 번째 행하고 더하고자 하는데요. 이거를 까다롭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매트릭스를 갖다가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 마이너스 2를 갖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행하고 세 번째 행을 갖다가 엎어 쳐주는 거예요. 2, 1, 1을 마이너스 2, 7, 2에다가 말 그대로 오버라이트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은 손댈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행을 갖다 가지고 와서 세 번째 행에 엎어 써줬기 때문에 우선 그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요 자리 같은 경우, 0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2와 마이너스 2가 더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8은 1과 7, 말하자면 원래 7 혼자 있었는데 1이 내려와가지고 8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이 된 거는 원래 2가 있었는데 1이 내려와가지고서 여기 있는 1이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이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자리가 001이었는데 여기 있던 1이 내려와서 이제는 101이 됐어요. 쉽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의 거를 갖다 계속 반복하면서 왼쪽에 있는 매트릭스를 갖다 하나씩 둘씩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더 다음 스텝을 한번 또 볼까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녀석을 갖다가 세팅을 해놓고 저희가 출발할 건데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행을 마이너스 2배 해가지고 두 번째 행에 더할 거예요.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그 다음 목표는 지금 저 4를 없애주는 겁니다. 저 4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위에서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줄을 갖다가 덮어 써주는 거죠.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결과는 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행은 그대로예요. 세 번째 행도 이번에는 건들 거 없어요. 오로지 이제 두 번째 행이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그 위에서 2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4로 변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1은 마이너스 2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6하고 합쳐져가지고 마이너스 8이 됐어요. 1은 역시 또 마이너스 2로 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이 자리가 0이었는데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그리고 1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가 0, 1, 0이었는데 마이너스 2로 변해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 1, 0 이런 식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행을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두 번째 행에 더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원하는 대로 말하자면 첫 번째 컬럼들이 2와 0과 0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또 보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두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에 더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해는 하시겠지만 이제 이 8하고 3을 없애줘야 될 시간이 됐거든요. 얘를 갖다가 001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윗줄에 있는 두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까 여기 8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8이 내려와가지고 합쳐지면서 0이 됐고요. 원래 여기 3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2가 내려와가지고 1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 0, 1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2랑 1이 내려와가지고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 번째 행은 원하는 폼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계속해가지고 세 번째 행을 두 배수를 한 다음에 둘째 행에다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요렇게 생겨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저 마이너스 2가 이제 눈에 가시거든요. 이놈을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배수 해가지고 둘째 행에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행은 다 그대로 둬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도 완성됐으니까 두고 두 번째 행만 저희가 정리해주면 돼요. 일단은 그
셋째 행을 갖다가 2배를 해가지고 올려줬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2에다가 2가 더해진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거고, 요쪽은 어차피 0이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좀 변화가 있겠죠. 마이너스 2, 1, 0이 있었는데 2배를 해가지고 다 올라왔으니까 얘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 2와 합쳐져서 마이너스 4가 됐을 거고, 여기 이제 1이 있었는데 2가 돼가지고서 기존에 있던 1과 합쳐지면서 3이 됐어요. 그리고 원래 이 자리는 0이 있던 자리였는데 여기 있던 1이 2배수가 돼서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4, 3, 2 이렇게 이제 둘째 행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나씩 둘씩 해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둘째 행도 결국은 가운데 마이너스 8만 딱 남아있는 형태가 되니까 좀 더 이제 모양이 원하는 형태가 돼가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행을 마이너스 1배해서 첫째 행에 더하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어딘지는 아시겠죠? 오른쪽 위에 있는 저 1입니다. 저걸 갖다 지워주기 위해서 셋째 행을 갖다가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1을 뽑은 다음에 저거를 갖다가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얘가 이제 서로 offset 되면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1, 1 되어 있던 그 첫 번째 행이 2, 1, 0이 되면서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던 그 1이 결국은 밑에서 올라온 이 마이너스 1에 의해 가지고서 삭제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1, 0, 0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1, 1, 1이 부호를 바꿔서 위로 올라오면서 2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로 첫째 행이 업데이트가 되게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두 번째 행에서 8을 나눠서 첫 번째 행에 더하는 건데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뭘 없애고 싶은 걸까요? 얘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행에 있는 마이너스 8을 8로 나눠줘서 얘를 갖다가 첫째 행에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둘째 행이나 셋째 행은 그대로 두고요. 둘째 행의 가운데에 있었던 이 마이너스 8이 결국은 마이너스 1이 돼서 위로 올라온 다음에 기존에 남아있던 1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두 번째 줄에 있었던 마이너스 4와 3과 2가 8로 나눠져 가지고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8분의 12, 8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점점 원하는 형태로 다가가고 있어요. 이제 그 첫 번째 행은 2로 나눠주기만 하면 1이 될 거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행은 마이너스 8을 가지고서 나눠주게 되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일단 나눠줘야 되고요. 마이너스 8을 또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좌우에 같은 그 숫자들이 쭉 있었는데요. 좌우에 있는 숫자들에 대해 갖고 이제 말하자면은 나눠주는 거죠. 첫 번째 행은 양쪽을 갖다가 2로 나눠주게 되면 2 빵빵 되어 있던 게 1 빵빵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었던 분수들이 8분의 12, 마이너스 8분의 5, 8분의 6 이렇게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2로 나눠져 가지고서 4분의 3, 16분의 5, 8분의 3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원래 그 이 자리는 마이너스 8이 있었던 자리인데 마이너스 8로 나눠버리게 되면 얘는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얘들도 마이너스 8로 나눠지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왼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저렇게 정리된 형태의 매트릭스가 3x3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얘가 역행렬이죠.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단위 행렬과 역행렬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조던 방법을 저희가 이제 뭐 위로 더했다가 아래로 뺐다가 뭐 또 곱하기도 했다가 나눴다가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한 것이 가우스 조단 방법의 장점입니다만 다른 한편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행렬의 차원이 커지게 되면은 너무
고생이 좀 심해집니다. 이게 3x3인데도 불구하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제법 시간이 걸렸잖아요. 어려울 건 하나도 없었겠습니다만 그랬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우스 조던 방법 같은 경우는 좀 행렬의 차원이 커질 때는 좀 손계산으로 할 때는 특히 좀 갑갑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수반행렬이라 그래가지고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저희가 배웠었던 방법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는데요. 정방행렬 A가 있었을 때 원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원소마다 또 여인수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뽑아내는 거를 갖다 앞에서 배웠었어요. 예컨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트릭스 A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게 된다면은 A의 각 원소들이 이렇게 n by n의 정방행렬로서 존재하는데 이때 이제 여인수로 이루어진 행렬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생겨먹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A11 자리에 C의11이 있고 A의 N1 자리에는 C의 N1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지금 코팩터라고 할 수 있는 여인수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사실은 앞쪽에 있는 책을 보시거나 슬라이드를 다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인수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제가 보여드렸지만 마이너를 갖다 이렇게 잡아드렸죠. 위아래 다 자르고 한 칸씩 자르고 남는 토막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행렬식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과 열의 숫자를 더해 가지고서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제곱해서 5를 붙여주는 이런 게 이제 여인수 행렬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이제 수반 행렬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위에서 계산했었던 행렬을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은 그게 수반 행렬입니다. 그래서 지금 C 행렬 있잖아요. 이 C 행렬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가 트랜스포즈를 하게 됩니다. 여기 위 첨자 T를 트랜스포즈라 그러고 트랜스포즈의 내용은 기억나세요?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거는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녀석을 저기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녀석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대각선을 잡아 놓고서 말하자면 한 바퀴 돌려버리는 거예요. 대칭으로 이동시켜 버리는 거죠. 그걸 갖다가 저희가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배웠던 라플라스 전개 중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정리할 저희 이제 코팩터를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할 때 보면 한쪽 행이나 한쪽 열을 정하게 되면은 그 원소를 중심으로 전후좌우를 지우고 소행렬이랑 여인수를 정해 가지고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다 그랬으면 보통은 뭐 첫 번째 행을 사용하기로 그랬다 그러면 A11, A12, A13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맞춰 가지고서 일종의 첫 번째 이제 곱해지는 수들을 갖다 다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자기가 정한 행이나 열 말고 다른 행이나 열에서 여인수를 가지고 오는 것들을 타여인수라고 그럽니다. 이 성질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쓰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든 행렬식 전개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 수업에서 들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11, A12, A13 이런 순서로 가면서 이제 저희가 여인수를 구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여인수를 갖다 부를 때에 한 줄 밑에 있는 녀석들을 C의21, C의22, C의23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면 결국 아래쪽에 있는 형태처럼 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간다고 했었을 때에 당연히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행렬식 값이 0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요번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루스 법칙에 의해 가지고서 행렬 A하고 C 프라임 그러니까 어드 조인트 A 그러니까 A의 수반 행렬의 원소를 쭉 곱하다 보면은 어떠한 식의 거를 만나게 되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걸 만나는 거죠. 실제 일단 어드 조인트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갖다가 한번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행과 열이 말하자면 거꾸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런 녀석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재밌는 부분은 하점자가 같은 원소들끼리 곱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행렬식이 된다. A의 행렬식이 된다는 걸 저희가 이미 배웠어요.
말하자면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이 녀석들이 행렬식 값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다른 여인수를 갖다 이용해서 행렬식을 전개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오렌지색 선이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일단 하첨자가 좀 다르잖아요. 다른 녀석들이 각각 곱셈으로 엮여지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결과값이 0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경우도 마찬가지죠. A11하고 CA31, A12하고 CA32, A13하고 CA33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앞에 파란색 화살표 같은 경우는 11끼리, 12끼리, 13끼리 연결이 됐으니까 얘는 뭔가 제대로 됐는데 말하자면 같은 애들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그 행렬식 구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 옆에 오렌지색 선이나 연두색 선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첨자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0이 나오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A와 어드조인트 A를 갖다 곱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그 A의 행렬식과 단위 행렬을 갖다 곱한 그런 형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15페이지에 이제 저희 초반부에 그 여인수행렬 방법으로서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앞에서의 풀이를 통해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AC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디터미넌트 A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곱해진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 양 등식에다가 A의 역행렬을 갖다 이제 곱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우변에 뭐가 남냐 그러면은 이제 그 결국은 A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남게 될 것이고 좌변이 결국 내가 알고자 했었던 A 역행렬의 모습이라는 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C'의 디터미넌트 A를 나눠준 형태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역행렬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반행렬을 통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디터미넌트 A가 0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0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여인수행렬을 갖다가 구하고 여인수행렬을 갖다 다시 트랜스포즈해서 수반행렬을 만들고 그 수반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A의 디터미넌트 A로 나눠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떤 알고자 했었던 원래의 어떤 역행렬,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 자체는 이제 간단하지만은 그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역행렬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으로서 이제 제가 여인수행렬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수반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수반행렬 자체의 이제 개념이 좀 낯설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2x2 행렬을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행렬식 자리가 되는 디터미넌트 A 자리에 이제 AD-BC가 이제 분모 자리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x2니까 이제 여인수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이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2x2에서도 요게 그대로 통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상당히 좀 트리키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재래식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아마 이걸 외우는 거에 대한 프레셔도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고, 그죠?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걸 계산하다가 막 틀리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저도 참 그런 거 못하는 학생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쓸 수 있고요. 심지어 계산은 컴퓨터 다 해주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역행렬이 구성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언더그레듀에이트 시절에 내가 그걸 알고 그 이후에는 내가 그때그때 도구로서 활용하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러한 사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용을 굉장히 이제 컴팩트하게 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너무 야 이거 너무 또 결과 위주로 흘러가나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팔로우업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좀 눈으로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보셨던 가우스 소거법 같은 경우도 가우스 조던 방법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원래 이제 많이 배우는 방법인데 우리 책에서는 조금 이게 너무 또 좀 트리키하고 테크니컬한 스킬이다 이렇게 아마 봤기 때문에 좀 스킵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옛날에는 그 방식도 많이 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으로 이걸 푼다고 생각해 보면은 여인수 행렬을 이용을 하나 가우스 조던을 이용하나 피곤하기 매한가지예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역행렬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가우스-jordan 소거법을 저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반행렬에 관한 방법을 알아봤고, 다소 이게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좀 있고, 교과서에 이제 스킵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약간 시간을 더 쓴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연결 방식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연산을 할 때 숫자가 예를 들어서 2다 라고 하면 그 2의 역수는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행렬로 넘어온다고 했었을 때 그거의 역수가 뭐냐, 역수란 개념이 없으니 역행렬이라는 걸 우리가 갖다 쓰는 거고, 행렬하고 역행렬을 곱하면은 사실은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맞죠? 숫자로 따지면 1과 같은 형태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역행렬을 어떻게 찾아낼 건지에 대한 이제 테크닉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개념상으로는 특정 행렬과 곱해서 단위 행렬을 만든 어떤 행렬을 찾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니까는 내용적으로는 별건 없는 거고, 실무적으로는 계산을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컴퓨터가 사실 다 해주기 때문에 너무 막 뎁스를 막 파고 들어갈 만한 일은 아닌 것인데, 처음 배울 때 한 번 정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에 이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잠깐 쉬고 와서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